여러분, 항공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엔진 굉음입니다. 거대한 활주로, 하늘을 가르는 날개, 조종석의 첨단 계기판, 그리고 프랑스가 자랑해온 에어버스와 다쏘의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항공산업의 승부는 이상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더 큰 엔진도 아니고, 더 화려한 객실도 아니고, 더 빠른 조종 소프트웨어도 아닙니다.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 바로 소재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던 시대가 지나고 탄소 복합재가 기체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항공 강국의 자존심조차 한 장의 검은 섬유 앞에서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기가 국가기술의 왕관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그 왕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섬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프랑스 항공 자존심이 흔들렸다는 말은 그래서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산업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프랑스는 항공에서 늘 앞줄에 앉아있던 나라였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항공 산업의 상징이고 다쏘 라팔은 프랑스 방산 기술의 자부심이며 사프란은 엔진과 항공 부품에서 세계적인 존재감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항공기로 넘어가는 순간 이 화려한 이름들 앞에 새로운 질문이 놓였습니다. 누가 더 멋진 비행기를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가볍고 강하고 반복 생산 가능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입니다. 항공기는 단순히 설계도 위에서 날지 않습니다. 날개 한 장, 동체 한 구간, 내부 보강재 하나까지 모두 소재의 물성에 묶여 있습니다.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재가 받쳐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 항공기는 활주로를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공 강국의 기준은 이제 조종석과 엔진룸을 넘어 소재 공장과 화학연구소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존심의 언어가 기술의 언어로 다시 번역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보려면 에어버스 A350을 보면 됩니다. 에어버스는 A350 기체의 70% 이상이 첨단 소재로 구성되고 그중 복합재가 53%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항공기의 중심이 알루미늄이었다면 A350은 탄소섬유 복합재가 장거리 여객기의 주인공으로 올라선 상징 같은 기체입니다. 보잉 787 역시 기체 중량 기준 약 50%가 복합재로 구성된다고 보잉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말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앞으로 항공기는 금속을 얼마나 정교하게 깎느냐보다 탄소 섬유와 수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적층하고 굳히고 검사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객 눈에는 좌석과 창문만 보이지만 항공사와 제조사의 눈에는 소재 비율이 곧 연료비와 정비비로 보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철에서 검은 섬유로 넘어간 겁니다. 이 숫자는 항공산업의 주인공이 이미 소재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병목이 생깁니다. 탄소 복합재는 그냥 탄소 섬유를 많이 만든다고 끝나는 소재가 아닙니다. 섬유의 강도, 탄성률, 수지의 내열성, 프리프레그의 보관 안정성, 자동 적층 장비와의 궁합, 경화 과정의 시간, 내부 결함 검사까지 전부 맞아야 합니다. 항공용 소재는 자동차나 스포츠 용품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작은 기포 하나, 섬유 방향의 미세한 오차 하나, 경화 온도의 흔들림 하나가 수십 년 동안 하늘을 나는 기체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새 소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증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 라인은 보수적이며 공급망은 검증된 기업 위주로 굳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얇은 검은 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천 개의 조건을 통과해야 비행기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재인 겁니다. 그래서 항공소재 기업은 사실상 안전산업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프랑스 항공산업이 멈췄다는 표현은 공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어버스가 갑자기 비행기를 못 만든다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세대 항공기로 넘어가는 속도가 소재 공급망 앞에서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탄소복합재는 비행기를 가볍게 만들어 연료 소모를 줄이고 부식을 낮추고 정비 부담을 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산 속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금속처럼 찍어내고 용접하는 방식과 다르게 복합재는 적층하고 진공을 잡고 열과 압력을 관리하고 결함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업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강한 소재가 아닙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대량으로 반복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증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 생태계입니다. 항공기의 미래가 날개 모양보다 공정 시간표에 묶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 병목에 갇힙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한국은 아직 에어버스나 보잉처럼 대형 민항기를 통째로 설계해 세계에 파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의 방향이 완성기에서 소재와 부품, 그리고 공정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이미 한번 보여줬습니다. 완제품 브랜드보다 더 깊은 곳,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핵심 재료와 공정에서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탄소 복합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은 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화학, 섬유, 정밀 가공, 자동화, 비파괴 검사, 항공 인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가장 잘하는 복합전이 바로 이 소재 전쟁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비행기를 팔지 않아도 비행기를 가능하게 하는 층을 장악하면 판은 달라집니다. 한국이 조용히 강해지는 지점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부 구조입니다. 한국 탄소 섬유의 상징은 효성의 탄섬입니다. 효성은 2011년 국내 최초 고성능 탄소 섬유를 개발했고 2013년 상업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힙니다. 이 탄소 섬유는 철보다 훨씬 가볍고 높은 인장 강도를 지닌 소재로 고압 용기, 자동차, 풍력, 항공우주, 스포츠 분야까지 쓰임이 넓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규모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2028년 연 24,0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닙니다. 소재를 실험실에서 끝내지 않고 산업 공급망 안으로 밀어넣겠다는 선언입니다. 항공산업에서 소재는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양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어야 진짜 무기가 됩니다. 기술 독립이라는 말이 연구소에서 끝나지 않고 컨테이너와 납품 일정으로 증명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은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용 탄소 복합재 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이 시장의 핵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항공산업도 사실상 글로벌 소재, 공급망 위에 서 있습니다. 에어버스라는 이름은 유럽의 자존심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과 장비는 국경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항공기의 진짜 경쟁은 한 나라의 항공기 브랜드 대결이 아니라 공급망의 깊이 대결입니다. 누가 탄소 섬유 원사를 만들고, 누가 프리프레그를 만들고, 누가 자동 적층 공정과 검사 기술을 묶어낼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나라가 다음 항공판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완성기 제조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스포트라이트 밖에 소재 기업이 일정표를 쥐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얇은 층 하나가 거대한 완성기 산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탄소 섬유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성은 섬유 원천 소재를 키우고 한국카본 같은 기업은 복합재 중간재와 응용 분야를 넓혀왔고 KAI는 항공기 구조 설계와 제작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 우주,
드론, 보호함, 수소 저장 용기까지 수요처가 동시에 생기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만들 수는 있는데 쓸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쓸 곳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는 경량 구조가 필요하고 위성에는 가볍고 강한 구조물이 필요하며 드론에는 비행 시간을 늘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수소 항공으로 가면 고압 탱크까지 복합재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의 소재가 여러 산업의 병목을 동시에 풀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수요처가 동시에 커지면 소재 기업은 위험을 분산하면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항공기 설계와 시스템 통합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항공기에서는 설계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의 요구는 더 가벼운 기체, 더 낮은 연료비, 더 적은 탄소 배출, 더 빠른 생산 속도입니다. 이 네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금속보다 복합재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복합재 비중을 늘릴수록 소재 공급망 의존도도 커집니다. 항공사가 한 달에 더 많은 기체를 원하고 제조사가 월 생산량을 끌어올리려는 순간 병목은 엔진만이 아니라 소재와 공정에서도 터집니다. 로이터도 항공업계가 미래 제트기 생산을 위해 열가소성 복합재와 로봇 조립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자존심도 더 이상 항공기 로고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프랑스의 전통 강점과 한국의 제조 강점이 충돌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파리의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거대한 여객기 모형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검은 복합재 샘플에 몰립니다. 예전 같으면 항공 전시회의 주인공은 신형 기체 발표와 엔진 성능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지니어들은 패널 하나를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이 소재는 얼마나 빨리 경화되는가? 얼마나 쉽게 수리되는가? 자동화 장비에 맞는가? 대량 생산에서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가? 이 질문들이 항공기 출시 일정과 직결됩니다. 프랑스가 자랑해온 항공 전시장에서도 소재 부스의 대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미래를 설명하는 언어가 마력과 항속거리에서 섬유 방향과 수지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검은 샘플이 실제로는 수조 원짜리 항공기 프로그램의 일정과 원가를 조용히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소재 경쟁은 이제 전시장 뒤편의 부속 행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열가소성 복합재라는 단어를 봐야 합니다. 기존 탄소 복합재는 대개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해 오토클레이브나 경화 공정을 거칩니다.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량 생산에는 부담이 큽니다. 반면 열가소성 복합재는 다시 가열해 성형하거나 용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차세대 항공기 생산 속도를 바꿀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됩니다. 쉽게 말해 항공기 소재가 더 강해지는 문제를 넘어 더 빨리 만들어지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항공 대기업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주문 부족이 아니라 생산 병목입니다. 그리고 그 병목의 한복판에 복합재가 있습니다. 미래 항공기의 승자는 설계도를 잘 그리는 기업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정해진 시간 안에 현실로 만드는 공급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재 혁신은 성능 경쟁이면서 동시에 생산성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틈을 파고드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완성기를 당장 만들겠다고 외치기보다 완성기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재료와 구조물과 공정 능력을 쌓는 것입니다. 항공기 시장에서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인증이 까다롭고 안전성 검증이 오래 걸리며 항공사는 새로운 공급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들어가면 장기간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소재는 단기 매출보다 긴 호흡의 산업입니다.
한국이 배터리 소재에서 그랬듯 처음에는 작은 부품과 중간재에서 시작해 점점 핵심 구조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느려 보이지만 항공산업에서는 이 느린 진입이 오히려 가장 강한 진입입니다.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기업이 최종 공급망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작은 소재 기업도 항공산업의 긴 계약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카본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회사는 복합재 중간재와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 왔고, 무인기와 UAM 영역에서도 탄소 복합재 기술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회사 자료에는 한국카본의 복합재 기술과 무인기 제작 역량을 결합한 사업 설명이 등장합니다. 항공기라는 단어를 대형 여객기 하나로만 보면 한국의 존재감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 전기 추진 항공기, 도심 항공교통, 위성 구조체, 방산 플랫폼까지 넓히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차세대 항공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여객기 시장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비행체와 특수 목적 항공기가 동시에 커지는 시장입니다. 이때 소재 기업의 기회는 기체 제조사보다 훨씬 넓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큰 비행기 한 대보다 작은 비행체 수천 대가 소재 수요를 더 빠르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항공의 미래가 대형기와 소형기 사이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KAI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항공산업은 T50, 수리온, KF21을 거치며 단순 조립에서 설계와 시험, 체계 통합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KF21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통해 복합재 구조 설계와 해석, 제작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들은 KAI가 미래 기체 구조를 위해 열가소성 및 인퓨전 구조물을 시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항공산업이 단순히 오늘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의 구조재와 제조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가 가진 항공 자존심은 완성기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노리는 자리는 그 완성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와 공정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조용히 준비한 나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이 축적이 어느 순간 수출 계약과 국제 공동 개발의 발판으로 바뀝니다. 복합재 공급망은 지정학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공기는 민간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와 연결됩니다. 전투기, 정찰 드론, 위성, 미사일 구조체, 우주 발사체 모두 가볍고 강한 소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전략 물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와 유럽이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안정적인 동맹국이자 제조 강국으로 인정받는다면 탄소 복합재 분야에서 단순 공급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 한 겹이 외교와 방산, 민항기 생산을 동시에 연결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값싼 대체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질과 납품 신뢰입니다. 공급망의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공산업의 상징은 여전히 프랑스와 유럽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미래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소재 전쟁에서는 아시아의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탄소 섬유에서 오래전부터 강했고 한국은 뒤늦게 들어와 생산 능력과 응용 산업을 묶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 주도로 소재 자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설계와 인증과 브랜드에서 강하지만 소재 공급망이 흔들리면 생산 일정과 비용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항공기는 수만 개 부품의 집합체입니다. 그중 하나만 부족해도 완성기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재 하나가 항공 자존심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항공 강국의 약점은 하늘이 아니라 땅 위의 공급망에서 드러납니다. 완성기를 가진 나라라도 소재 선택지가 좁으면
협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복합재가 중요한 이유는 무게 때문만이 아닙니다. 항공사의 손익계산서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비행기는 조금만 가벼워져도 연료 소모가 줄고 항속거리가 늘고 화물이나 승객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정비 측면에서도 부식에 강한 복합재는 장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보잉은 787이 기존에 대체하는 항공기 대비 연료 사용을 25%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소재가 곧 돈입니다. 승객은 좌석과 서비스만 보지만 항공사 경영진은 기체 중량과 연료비를 봅니다. 탄소복합재는 그래서 기술자의 취미가 아니라 항공사의 생존 계산표에 들어가는 핵심 변수입니다. 항공권 가격, 노선 수익성, 탄소 규제 대응까지 모두 소재 한 겹과 연결됩니다. 결국 항공사의 이익률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재입니다. 그런데 강한 소재는 반드시 쉬운 소재가 아닙니다. 탄소복합재는 금속처럼 찌그러져도 눈으로 바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내부 박리, 층간 손상, 미세 균열은 비파괴 검사와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야 합니다. 화재와 충격, 낙뢰, 수분 흡수, 반복 피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용 복합재는 생산보다 검증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항공 A350 화재 이후에도 업계는 복합재 항공기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승객이 탈출한 성공 사례였지만 동시에 복합재가 사고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커졌습니다. 소재가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안전 규정과 정비 체계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강도뿐 아니라 검사와 추적 데이터까지 함께 팔아야 합니다. 안전을 증명하지 못한 소재는 아무리 가벼워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수리와 재활용도 새로운 전장입니다. 탄소복합재 항공기는 가볍고 효율적이지만 손상 진단과 수리 과정은 금속보다 까다롭습니다. 어느 부분이 충격을 받았는지, 내부층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수리 후 원래 강도를 회복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가 퇴역한 뒤 복합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도 커지는 문제입니다. 친환경 항공을 말하면서 소재 폐기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단순히 탄소 섬유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검사 장비와 수리 공정, 재활용 기술까지 묶어낸다면 훨씬 강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소재 산업의 다음 수익은 판매 이후의 전 생애 주기에서 나옵니다. 항공사는 새 기체를 사는 순간부터 퇴역 순간까지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 데이터가 곧 소재의 신용 등급이 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강점은 제조 현장의 집요함입니다. 탄소복합재는 화려한 아이디어보다 반복 품질이 중요합니다. 같은 강도, 같은 두께, 같은 섬유 배열, 같은 경화 조건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미세한 오염 하나를 잡아내던 방식, 배터리 공장에서 소재 배합과 코팅 균일성을 관리하던 방식, 조선소에서 대형 구조물을 공정 단위로 쪼개 관리하던 방식이 모두 복합재 산업과 연결됩니다. 한국 제조업은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처음부터 혼자 발명하는 데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복잡한 공정을 산업화하고 수율을 끌어올리고 납기를 맞추는데 강한 나라입니다. 항공복합재가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한국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소재 산업에서 마지막 승부는 논문이 아니라 반복 생산표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장 운영 능력은 항공 소재 시장에서 생각보다 큰 무기가 됩니다. 프랑스 항공 자존심이 소재 앞에서 멈췄다는 장면은 사실 유럽 항공 산업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항공산업 전체가 소재 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항공기의 주인공이 완성기 제조사였습니다. 에어버스가 만들었는지, 보잉이 만들었는지, 다쏘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어떤 탄소 섬유를 공급하고 어떤 프리프래그를 만들고 어떤 자동적층 장비와 검사 데이터를 붙였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브랜드의 시대에서 소재 인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이름의 영역에서 지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행기 외부에는 한국 로고가 없을지 몰라도 구조 안쪽에는 한국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항공산업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한국 탄소복합재가 차세대 항공기를 흔드는 방식은 가격 후려치기가 아닙니다. 항공산업에서 싸기만 한 소재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필요한 것은 신뢰 가능한 가격, 안정적인 공급, 빠른 납기, 그리고 품질 데이터입니다. 유럽과 미국 항공사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싸게 사고 내일 문제가 생기는 소재가 아닙니다. 20년, 30년 동안 하늘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재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식 저가 경쟁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품질과 한국식 생산 속도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성공하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항공 소재는 한번 신뢰를 얻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 시장이고 그 신뢰가 곧 진입장벽이 됩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품질 이력서가 계약서를 여는 산업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싸게 파는 기업보다 오래 검증되는 기업이 하늘의 공급망에 남습니다. 수소 항공기와 전기 항공기가 등장하면 이 흐름은 더 강해집니다. 수소는 가볍지만 저장이 어렵습니다. 고압 탱크와 극저온 구조, 안전한 배관과 단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탄소 복합재는 다시 핵심 소재로 등장합니다. 전기 항공기는 배터리 무게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드론과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와 모터의 효율이 아무리 좋아져도 구조물이 무거우면 비행 시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미래 항공기의 공통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 더 가볍게,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하는 소재가 탄소 복합재입니다. 그래서 탄소 복합재는 과거 여객기의 보조 소재가 아니라 미래 항공 플랫폼의 기본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비행체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소재 기업의 시장도 함께 넓어집니다. 여기서 한국의 수출 전략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파는 나라가 항공 강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소재와 구조물, 전장, 배터리, 센서, 소프트웨어를 따로따로 공급하는 나라가 더 넓은 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성기 시장은 소수 기업이 장악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 시장은 훨씬 다층적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다층 시장에서 강합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배터리 소재, 조선 기자재, 자동차 전장처럼 완성품 뒤의 핵심 부품에서 세계를 흔들어 왔습니다. 탄소 복합재도 같은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프랑스 항공기가 날아가지만 그 안의 일부 구조와 소재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출이지만 마진과 기술 장벽은 오히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통과한 데이터가 쌓여야 고객사는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큽니다. 항공 인증은 느리고 비싸며 실패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재 하나가 상업 항공기에 들어가려면 오랜 시험과 추적 관리, 문서화와 품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나 산업용 소재에서 쌓은 경험만으로 바로 대형 민항기 구조재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탄소 섬유 원료와 고급 수지,
장비. 검사 기술의 일부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승리 선언이 아니라 차분한 공급망 구축입니다. 탄소 섬유, 원사, 프리프레그, 성형 공정, 자동화 장비, 비파괴 검사, 항공 인증 인력을 한꺼번에 키워야 합니다. 항공 소재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20년짜리 장거리 비행입니다. 여기서 조급한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쌓이는 인증 데이터와 납품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제는 속도보다 신뢰를 먼저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항공업계가 더 이상 알루미늄 시대의 속도로 미래 기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소재 기업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단일 기종을 새로 내놓기 전에 생산성, 연료 효율, 공급망 안정성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탄소복합재는 선택지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되는 소재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변합니다. 반도체에서 웨이퍼와 포토레지스트가 그랬고, 배터리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그랬습니다. 항공에서는 탄소 섬유와 프리프레그, 열가소성 복합재, 자동 적층 공정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지금 조용히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 소재는 눈에 띄지 않지만 공급망 지도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는 보조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좌표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이 내일 당장 에어버스를 대체한다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에어버스가 다음 세대 항공기를 만들 때 소재와 공정의 일부 선택지가 점점 한국 쪽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완성기 브랜드는 프랑스와 유럽의 얼굴로 남아도 그 안에 검은 섬유와 구조물, 경량 부품과 수소 저장 솔루션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늘어나는 순간 판은 달라집니다. 항공산업의 주도권은 한 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소재, 작은 부품, 작은 인증, 작은 공급 계약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재 전쟁은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전쟁입니다. 하늘의 왕좌는 단번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품 목록에서 조금씩 이동합니다. 한국이 봐야 할 지점도 바로 그 느린 이동의 방향입니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의 대결은 누가 더 오래된 항공 역사를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완성기와 엔진, 항공 인증에서 여전히 강하고 한국은 소재와 제조 공정, 방산과 배터리 기반 응용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차세대 항공기입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프랑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조차 필요로 할 만큼 깊은 소재 역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공급자는 고객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 탄소복합재가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항공 강국들이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한국 소재를 바라보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자존심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소재 위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역설적 장면을 맞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엔진과 날개 설계만이 아닙니다. 그 엔진을 지탱하고 그 날개를 가볍게 만들고 그 동체를 수십 년 동안 버티게 하는 소재가 항공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됐습니다. 프랑스 항공 자존심이 소재 앞에서 멈췄다는 말은 프랑스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공 강국조차 이제 소재 없이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 탄소복합재는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완성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검은 섬유 한 겹이 차세대 항공기의 무게와 연료비와 생산 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늘의 다음 승부는 활주로가 아니라 소재 공장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조용하지만 한 번 방향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은 화려한 여객기가 이륙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공장 안에서 탄소 섬유가 감기고 수지가 스며들고 복합재 패널이 경화되고 초음파 검사 장비가 내부 결함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조용한 장면에서 미래 항공기의 승패가 갈립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강하고 에어버스는 여전히 거대한 항공 제국입니다. 하지만 제국도 소재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완성기 제국은 아니지만 소재와 공정이라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보이지만 진짜 승부는 땅 위의 소재 공급망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국 탄소복합재 한 겹이 차세대 항공기의 판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항공 뉴스를 볼 때는 기체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간 소재의 국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